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7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와 고지리지의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가는 지금 대동여지도고요. 자, 나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신증 동궁여지승남입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나는 백과사전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자,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요약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에 A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다. 자,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대동여지도에서 쌍선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자, 하지만 A는 지금 보면 한 줄짜리 지금 단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인천에서 B까지 거리는 20리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인천에서 B까지 거리는 방점을 이렇게 보시면, 자, 중간에 방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점 하나당 거리가 10리니까 지금 30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0리 이상이다 하는 리을의 설명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사진의 A,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찾아야 될 게 갯벌, 사빈, 사주, 석호, 해시계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해안가 돌출구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A는 지금 해시계고요. 자, B는 사빈이죠. 자, C는 갯벌이고요. 자, D는 석호. 자, E는 사주라는 걸 우리가 위성사진에서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1번 선택지를 볼게요. A. 해시계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발달한다.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죠.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의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자, 이것도 맞죠. 자, 3번의 석호는 호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 골짜기가 만입부로 바뀌면서, 자, 만입부에 사주가 쌓여서 만들어진 호수가 석호죠. 그래서 석호는 호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다. 자, 3번의 정답, 3번의 선택지도 맞습니다. 자, 4번의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이것도 맞죠. 자, 5번에 C는 B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C의 갯벌은 주로 진흙이나 점토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B, 사비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죠. 자, 퇴적물의 크기는, 자, B의 모래가 C의 점토보다 더 크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선택지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 자, 우리 결정적인 힌트가 과거 유명했던 탄광도시라고 했고, 그래서 석탄박물관이 있고, 거기다가 머드 축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보령이죠. 보령. 그래서 보령을 고르시면 정답은 D가 보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나머지 지역도 볼게요. 자, A는 충청남도 서산. 자, 서산은 정유, 석유화학 공업 요 두 개가 유명하고요. 그다음 B는 천안입니다. 자, 그리고 C는 제천. 자, E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자,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는 곳입니다. 충청북도 영동이란 곳이에요. 자, 정답은 4번 보령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가다시기 기상뉴스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기역에 장마전선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3번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자, 장마전선은 한대 기단과 열대 기단의 경계면에 따라 형성된다. 여기서 한대 기단이 오우측해이다. 열대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요 두 기단이 만나는 경계선이 장마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소나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소나기는 지형성 강수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소나기는 지형성 강수라고 하면 안 되고 대류성 강수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소나기는 대류성 강수. 자, 디귿의 꽃샘 추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꽃샘 추위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추위 현상이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5번의 설명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꽃샘 추위의 원인은 봄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이죠. 일시적 확장으로, 자, 추위가 찾아오는 현상, 이걸 꽃샘 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절을 보면, 자, 가을은 지금 장마전선을 얘기하니까 가을은 장마철이고요.
자, 나는 폭염이 꺾일 줄 모른다 라는 힌트를 통해 한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이제 봄의 꽃샘추위, 그러니까 초봄의 꽃샘추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낮 시기에 주로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는 주로 이제 겨울철에 기압배치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장마철은 봄보다 일교차가 대체적으로 작게 나타나겠죠. 장마철은 흐리고 습한 날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교차가 작습니다. 자, 2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 나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는 낙동강 유역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지형이다. 이름을 달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은 자연제방 배우습지,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범람원이라고 하고요. 디귿은 하천 상류의 하안 당구, 자, 리을은 낙동강 하구의 지금 삼각주가 나와 있네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리을은 조차가 큰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고 했는데, 삼각주는 조차가 큰 지역에서는 잘 발달하지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기억은 니은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다. 자연제방과 배우습지 중에는 자연제방이 퇴적물이 더 크고 고도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고도는 기억이 자연제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니은은 기억보다 배우습지는 자연제방보다 전통 칠학입지에 유리하다. 칠학입지는 배수가 양호한 자연제방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디귿 하안 당구는 리을 삼각주보다 집안 용기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안 당구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곳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니까 융기와 관련된 지형은 지금 디귿 하안 당구입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홍수지 침수 가능성은 당연히 주변에 평지인 삼각주가 하안 당구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자, 홍수지 침수 가능성은 하천 하류의 평야가 상류 쪽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번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자, 6번입니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여기 경도가 너무 좋은 힌트입니다. 자, 131도 52분이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동쪽 끝이죠. 그래서 가는 독도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위도가 32도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남쪽 마라도가 33도인데 그보다 더 남쪽에 있다는 얘기는 나는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고, 그리고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이 섬은 이어도죠. 자, 나는 이어도. 자, 그리고 다는 위도가 38도 정도 되고 경도는 124도 40분이니까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서해안에 위치한 섬입니다.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178km 떨어진 섬이라고 하니까 이 섬은 지금 백령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는 백령도인 걸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답 고르는데 지장은 없어요. 자, 1번을 볼게요. 가는 우리나라 영토 최동단에 위치한다. 독도가 우리나라 최동단 맞으니까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이 나오죠. 자, 2번에 이어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영토도 아닌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리가 없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의 주변에는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자, 백령도는 서해에 있는데 한일 중간수역과는 자, 위치상 관련이 없죠. 자, 4번에 일출 시각은 동쪽이 빠르니까 당연히 독도가 일러야 되고, 최하늘 평균 기온은 남쪽에 있는 이어도가 백령도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쉽게 1번 나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지도가 있고 A가 영광이죠. 자, 영광하면 굴비 원자력 발전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A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하는 기억의 설명은 맞는 거죠. 자, B는 나주입니다. 자, 나주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되어서 지금 개발되고 있죠.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지금 나주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C는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자, 보성하면 유명한 게 녹차죠. 그래서 D는 맞는 설명이고, 자, D가 진주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자, 진주에 도청이 있지 않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곳은 창원이죠. 창원. 경남도청은 창원에 있다. 자, 창원은 지금 요게 창원입니다. 여기가 창원이야. 자,
자, 그래서 리을이 틀렸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E는 울산이죠. 자, 울산은 뭐 석유화학 단지 비롯해서 뭐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공업이 활달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지도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먼저 왼쪽에 발구덕 그리고 B에 저하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걸 봤을 때 요 B가 지금 돌리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는 지금 오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오른쪽 지도는 제주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기억입니다. 자, A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자,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곳은 지금 C입니다. C. 자, 제주도의 완경사면이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식어서 굳은 곳이죠. 자, 석회암이 있는 자, A 지역은 전혀 화산 지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의 B는 기반암이 풍화된 붉은색 토양이 나타난다. 이 기반암은 석회암이고 이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이 붉은색 토양이죠. 이 붉은색 토양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테라로사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에 제주도는 지표수가 부족해서 반농사를 해야 되죠. 현무암은 다공질이라서 구멍이 뚫려 있고 물이 지하로 빠지기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해서 자, 반농사를 주로 합니다. 자,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의 오름은 요 기생화산은 소규모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기생화산이다 하는 리을의 설명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A가 지금 서울이고요. 자, B는 강릉. 자, C는 목포. 자, D는 대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은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을 자 먼저 픽을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은 영남 내륙의 소우지에 위치한 대구죠. 그래서 달을 대구로 자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울 강릉은 상대적으로 다우지고 목포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서울 강릉보다는 소우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은 날을 목포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목포는 서해안의 평야니까 지형성 강수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적은 편이죠.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두 지역을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남은 둘을 보니까 요 강수량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맞죠? 연강수량은 차이가 안 나니까 가와 라를 고를 때는 요걸 써먹으셔야 돼. 겨울 강수 집중률이 지금 가가 라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서울하고 강릉 중에 겨울에 눈이 좀 와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데는 영동 지방의 강릉이기 때문에 자, 가를 자, B로 연결하시고 그러면 남는 라를 서울로 A로 연결하시면 되죠. 그러면 가를 B, 라를 A 연결하시면 정답은 B, C, D, A 2번이 나오는 거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A가 경기도 화성이고요. 자, 화성은 공업도시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고 남자 외국인이 조금 더 많겠죠. 자, 그리고 B는 충청북도 단양입니다. 여기가 좀 시골이고요. 그리고 C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화성을 자 먼저 좀 고르셔야 돼요. 화성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고 그리고 외국인 성비가 높아. 요 가를 우리가 공업도시 화성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를 A로 자 먼저 연결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주하고 단양 중에는 단양을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농촌이니까 지역 내 외국인 중에서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요 점선의 나를 단양으로 연결하시고 남는 달을 전주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가나다 ABC 자 1번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글은 국립공원 소개자료 일부이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에 지금 북한산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북한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돌산이죠. 돌산. 자, 그러면 이 북한산의 바위 봉우리의 암석, 요 니은에 설명하는 암석은 화강암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는 지리산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지리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흑산입니다. 자, 흑산은 기반암이 편마암이죠. 그래서 돌산, 흑산 자, 두 개가 지금 나왔네요. 자, 그러면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역의 북한산은 디귿의 지리산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식생 밀도는 흑산에서 더 높은 거니까 자, 기역은 틀렸습니다. 흙이 많아야 나무가 잘 자라니까 흑산이 더 나무가 많죠. 그래서 식생 밀도는 흑산인 디귿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이 화강암이었고 니은의 주된 기반암 화강암은 마그마가 관입해서 형성되었다 하는 니은의 설명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는 한라산에 백록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백록담은 화구어죠. 칼데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자, 미음에는 경상분지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경상분지는 중생대에 자, 퇴적된 지층이니까 공룡 발자국 화석이 분포를 합니다. 자, 정답은 니은리을 4번이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네 지역의 주요 제조 곡정보의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게 1차 금속, 의복,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 이렇게 4개를 찾아야 되고 지금 제시된 도시가 서울, 광주, 경기, 경북 이렇게 4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의복을 찾아볼게요. 자, 서울에서 나만 좀 높거든. 그러면 이 나가 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에서 높은 걸 보고 나를 의복으로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에서 유독 다가 높아요. 그러면 광주가 그나마 이 중에서 발달하는 업종은 자동차죠. 그래서 다를 자동차. 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를 봤을 때, 자, 경기도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라죠. 그러면 이 라가 당연히 전자가 되겠고, 그러면 남는 가가 1차 금속이죠. 자, 1차 금속, 이 제철이잖아. 제철이 그나마 발달할 수 있는 것은 경상북도니까요. 그래서 서울, 광주, 경기, 경북에서 하나의 힌트씩을 잡아서 네 공업을 좀 연결하시면 자, 고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가 1차 금속은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공업이다. 자, 이 중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공업은 자동차죠. 그래서 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다의 전국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이다. 자동차 출하액 1등은 광주가 아니고 실제로는 경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여기서는 광주가 각 지역에서 광주 안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40 몇 %고 경기도 안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몇 %다 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광주가 출하액이 더 많다 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조업 출하액이 경기가 강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비율이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자동차의 출하액은 경기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에 가에서 생산된 제품, 1차 금속에서 생산된 제품은 자동차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에 의복과 자동차 중에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큰 건 당연히 자동차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공업인 의복이 더 높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작물별 재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과수와 벼 중에서 하나씩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지역은 강원도, 전라북도, 자, 제주도, 자, 이렇게 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기 때문에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주도는 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가나다 A, B를 선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은 맹류를 좀 활용해서 전라북도를 먼저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가 그나마 맹류 비율이 좀 높아요. 자, 맹류는 겨울철에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따뜻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쪽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면 다는 전라북도라는 걸 먼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서부 평야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벼 재배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A가 벼가 되고 B가 과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가 벼가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가가 제주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남는 나를 강원도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선택지 풀어볼게요. 가는 강원, 나는 전북이다. 자, 이건 틀렸죠. 가가 제주,
그 다음에 나가 강원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지역 내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은 제주가 자, 과수 비율이 가장 높죠. 자, 요 세 지역 중에 그래서 가가 높다 하는 2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겸업농 비율은 가장 높은 세 지역이 요 세 지역이죠. 제주, 강원, 경기 이 세 지역에서 겸업농 비율이 높습니다. 제주, 강원은 관광 서비스를 같이 하는 농가가 많고 자, 경기도는 대도시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겸업농 비율이 높죠. 그래서 전북보다는 제주가 겸업농 비율이 높아야 되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B는 자, 과수는 식량작물로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다. 식량작물이고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은 쌀이죠. 그래서 벼가 돼야 됩니다. 자, 5번에 시설 재배 비율은 당연히 벼는 시설 재배가 없어요. 과수는 그래도 하우스 감귤 같은 게 있으니까 과수가 시설 재배 비율이 벼보다 높습니다. 물론 시설 재배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채소예요. 자,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 우리가 골라야 될 게 대서의 지진, 태풍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가 대서. 자, 나가 지진. 자, 다가 태풍.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선택지를 바로 볼게요. 자, 가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는 것.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는 건 태풍이죠. 다에 대한 설명. 1번 틀렸고. 전통가옥시설에 우대기를 설치하는 곳은 울릉도고 울릉도가 대설에 대비해서 가을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자, 3번에 다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 3번이죠. 태풍은 주로 여름에 오니까. 자, 4번에 해일 피해를 주로 유발하는 건 태풍이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나는 지형적. 나는 지진은 지형적 요인의 자연재해고 태풍이 기후적 요인의 자연재해입니다. 요걸 반대가 돼 있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세 지역의 인구 특성.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알만한 데가 여기서 일단 대구 오른쪽에 경산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구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되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영양이란 곳인데 자, 여기는 이름을 몰라도 좀 찐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에서 1차 산업 비율이 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요 가가 찐 시골이 됩니다. 맞죠? 여기로 가를 연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경산과 구미 중엔 구미가 공업도시니까 2차 산업 비율이 높은 요 나를 자, 구미로 자, 연결을 하고 남는 달을 경산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기억을 볼게요. 2016년에서 2020년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다. 자,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다는 건 순이동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순이동률이라는 건 전입률 빼기 전출률이니까요. 자, 가가 순이동률이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러면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억이 틀렸고요. 자, 니은의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도시에서 높아야 되니까 가보단 나에서 높아야 되죠.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신도시인 경산인 시골인 가보다는 더 높아야 되겠죠. 자, 디귿 맞는 설명이고요. 대구로의 통근 통학 인구는 여기 대구가 여기니까 대구가 가장 가까운 다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정답은 디귿 5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시도별 사업 채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골라야 될 게 음식 숙박업과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파악해줘야 될 게 음식 숙박업은 소비자 서비스죠. 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고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니까 기업이 몰려있는 서울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업이 되는 거고 자, 나가 소비자 서비스인 음식, 숙박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보자. 자, 가는 나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전국 종사자 수는 소비자 서비스 쪽이 더 많죠. 음식, 숙박이 더 많고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기업체와의 거래 비율이 높다. 기업체와의 거래 비율은 생산자 서비스인 가가 더
높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사업체당 매출액 당연히 전문가 기술 쪽이 더 높은 거고 지식 집약적 성격도 생산자 서비스업 쪽이 더 강합니다. 자, 5번에 가가 생산자 서비스, 나가 소비자 서비스가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이에요. 세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자, 먼저 요거 보고 전라남도에 82%. 자, 요게 무조건 태양광이지. 전국 태양광 1위가 전라남도니까. 자, 전남에서 비율이 매우 높은 나를 태양광으로. 자, 먼저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풍력하고 수력이 남는데요. 자, 여기서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는 둘 다 풍력 발전을 열심히 합니다. 자, 다만 수력은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을 거고 평야가 발달한 전라남도에서는 수력 발전 비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가를 수력으로 연결을 하고 남는 달을 풍력으로 가신다면 정답은 수력, 태양광, 풍력이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는 2번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8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오른쪽에 서울의 지도가 나와 있고, 자, 서울의 지도를 체크해 봤더니 중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강남구가 나왔고, 강서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데가 중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구는 인구 공동화가 심해서 상주 인구가 가장 적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가가 중구가 됩니다. 그래서 가를 먼저 찾고요. 나다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비슷하지만 금융기관수에서 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나가 도심의 성격이 있는 강남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달을 강서구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상주 인구는 중구가 가장 적어야 돼요. 그래서 가가 적고 나가 많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출근 시간대 순 유출 인구는 도심보다 외곽 쪽에서 많기 때문에 강서구가 더 많겠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 쪽에서 높죠. 그래서 강남이 강서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다는 가보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한 곳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고 상주 인구가 적은 가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주간 인구 지수는 구도심에 해당되는 중구가 가장 높죠. 상주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강남구 그리고 강서구는 100이 안 되니까 가나다 순으로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이에요. 자, 답사 계획서 일부이고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곳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A가 수원이고요. 자, B가 춘천. 자, C가 평창입니다. 자, 먼저 1일차 보시면 고이평탄면에서 끝났습니다. 당연히 평창이겠죠. 그래서 가르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강 소양강 항류 지점의 침식 분지를 답사하겠다. 이거 춘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B 연결하시고요. 자,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시대 성곽 건축물이 수원 화성에 있으니까 수원인 A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CBA 5번이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골라야 될 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서 하나씩 연결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인구 변화가 자, 요렇게 지금 제시되어 있어요. 요 인구 변화가 200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값은 지금 100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가 2000년대 이후에도 인구가 쭉 늘어왔고 그 전에도 쭉 늘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한 번도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어요. 그냥 쭉 계속 증가하는 거. 여기가 어딥니까? 수도권이죠. 가가 수도권. 자, 그리고 나는 2000년대 이후에 증가하지만 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의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가 누가 돼야 된다? 호남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충청권. 자, 이렇게 가나다 연결하시고 자, 오른쪽에는 자, 100만 이상 도시군부터 군지역군까지 비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군지역군을 뺀 나머지가 도시화율이니까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A가 수도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충청권, 그
그리고 군지역군 비율이 가장 높은 C가 호남권이 되는 거죠.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총인구는 수도권이 당연히 제일 많은 거니까. 자, 정답은 너무 쉽게. 자, 1번 나오고요. 자, 2번에 수도권과 호남권이 경계가 맞닿아있진 않죠. 충청을 지나가야 되죠. 자, 3번에 A는 B보다 100만 명 이상 도시수가 적다. A, 수도권은 100만 명 이상 도시가 5개. 그 다음에 충청권은 대전 1개니까 A가 더 많아야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C는 A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도시화율은 당연히 수도권이 높아야 되죠. 도시화율이 도시 인구 비율이니까. 자, 4번 틀렸고요. 5번에 다 수도권이 A, 나 충청이 B, 다 호남은 C. 어쨌든 가나에서 틀렸으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